지금 이제 아마 이제 아직 어린데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뭐 좋은 거죠. 그래서 학생이 다니고 있는 게 이제 3학년이니까 뭐 그렇게 어린 건 아니네요. 일단은 선생님이 이 얘기를 좀 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워낙 잔소리가 좀 많은 사람이라. 공기업 취직하려면 아무래도 대학원 가야 된다고 교수님께 하셔서, 근데 나는 좀 어떤 공기업인지 난 잘 모르긴 하겠고, 아마 뭐 이제 그 석사 과정에 해당되는 그 연구원들을 따로 뽑는 경우가 있어서 아마 그거를 말씀하셨을 것 같고요. 공기업에 취직하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죠. 이제 아마 연구원으로 가는 방법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래서 대학원으로 갈 거고, 대학원으로 가면 당연히 누가 봐도 서울대, 연대, 카이스트 뭐 본과대학으로 최고죠. 지금부터 뭘 준비해야 될까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게 좀 질문이 막연하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좀 뚜렷할 수가 있어요. 확실히 묻게 해드릴 수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은 선생님 얘기할게요. 학점 최소한 4.0 이상으로 유지하십시오. 학점이 좋은 것 이상 대학원 가는데 좋은 건 없어요. 일단 왜냐면 학점이 진짜 중요한 건 수학계획서긴 한데, 학점이 좋으면 수학계획서가 뒷받침이 잘 돼요. 왜냐면 그만큼 본인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는 증거가 아무리 입으로 떠드는 것보다 바로 그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학점 관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학점 관리가 제일 중요하고, 가산점 이런 것들은 그렇게 뭐 신경 쓸 거는 없어요. 왜냐면 특별히 전문대학원 갈 게 아닌 특수대학원, 그러니까 가산점을 뭐라 해서 어떻게 더 받을 건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학원들은 다 영어를 다 보는 대학원들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를 굳이 더 잘하면은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자료를 좀 바빠서 못 찾아봤는데 탭스가 한 600에서 700 정도면 통과 점수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정도 넘어가서 굳이 할 필요는 없다는 뜻이고, 공교롭게 IBT를 보는 게 제일 좋겠네요. 왜 그러냐면은 연세대학교는 IBT만 보거든요. 탭스를 안 보고, 카이스트는 이제 다 또 보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냥 IBT를 준비하면 제일 좋을 것 같고, 그거에 맞는 탭스 한 그 정도 맞는 점수를 준비를 하면 되지. 그거 갖고 없으면 불리할 그러니까 없으면 불리하다기보다도 없으면 어쨌든 다른 걸로 많이 커버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원하는 대학인데 하한 점수는 없으니까.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에 하한 점수가 있긴 있었는데 지금은 아직도 아마 하한 점수가 있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 정도 선생님 얘기하는 점수대 정도 맞아주면 될 것 같고, 인하대 대학은 어떤지, 근데 이 대답은 좀 그렇죠. 말하기. 왜냐면 그 학생이 취업을 목표로 가기 위해서 어떤 기술이 필요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그죠? 근데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거기 지금 재학 중인 학교에서 쭉 마치는 것이 장단이 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반론하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너한테 카이스트, 연대, 서울대 대학원 합격증이 있고 인하대 대학원 합격증이 있다. 너 어디로 갈래? 이렇게 물었을 때 본인이 대답할 수 있는 게 정답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인하대 대학원 어떤지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일을 쉽게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쉽게 가려면 이제 선생님이 공부할 때 이런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표를 고정시키고 기간과 능력을 조정하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표를 고정시키면 나는 서울대 대학원이야. 또 서울대 편입할 거야. 서울대 학사 편입도 다 봤죠. 나 편입할 거야. 이러고 목표를 고정시켜 놓고 방법을 찾는 거예요. 왜냐면 어떤 학생이 서울대를 가려고 그러는데 편입하는 방법이 있고 일반적으로 졸업장을 받는 방법이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 졸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이 학생이 용케 영어하고 국어만 잘한다고 치자고요. 수학은, 근데 수학 우리나라에서 수학 9등급 나와서 서울대 죽어도 못 가죠. 어떤 방법으로든 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 친구가 만약에 영어하고 국어만 대단히 잘하는 친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학사 따서 편입 봐버리면 서울대 졸업장 딸 수 있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조금 더 걸릴 수도 있고, 또는 독학사 같은 거 하면 일을 빨리 끝날 수도 있어요. 이 학생이 졸업장을 더 빨리 딸 수도 있으니까 가능성이 이미 열려있고, 서울대 역시도 그 학사 편입할 때 이제 그 여러 가지 시험을 많이 보지만 어쨌거나 학점은행제 학생들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고, 이런 것처럼 본인의 목표를 고정해놓고 내가 처지가 어떻든 간에 기간과 능력을 조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는 기간과 능력을 고정시켜놔요. 나는 인하대학교에 내년에 졸업할 거고 아마 이대로 가면 3.7 정도 될 거예요. 그래놓고 목표를 조정하는 거예요. 장단이 뭐가 있냐면요, 당연히 2번은 편하죠. 그리고 본인이 체질에 맞으면 이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굳이 뭐 모든 사람이 서울대 갈 필요는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고려대학교 갈 필요도 없고.
근데 보편적으로 목표지향적으로는 일본이 좀 맞긴 맞아요. 그래서 쌤 하는 얘기는 지금 인하대 대학원이 어떤지라는 질문에 있어서 학생 자체가 자기가 똑같은 원하는 대학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질문들 있잖아요. 소위 얘기해 서울대 뭐 물리학과 붙고 고대 의예과 붙었다 어디 갈래? 이게 정말 고민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고3 학생들한테 이런 고민이 아니고 서울대 대학원 붙었어. 그리고 인하대 대학원 붙었어. 어디 갈래? 또는 지금 지적해준 서울대, 연대, 카이스트 다 붙었고 인하대 대학원 붙었어. 어디 갈래? 이것이 너무 명확하다면은 사실 그 본인이 지금 조금 힘들 것 같으니까 본인의 그 선생님 아까 얘기한 2번이죠. 본인의 능력과 이미 지정된 기관에다 그것을 고정시켜 놓고 목표를 조정하는 거는 보편적으로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특수한 예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그렇고요. 대학원은 네임밸류보다 실적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 맞는지 이 말은 100% 맞아요. 이 말은 맞아요. 이 말은 근데 되게 미안한데 지금 세계 어디나 맞고요. 고등학교만 나와도 이 말이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 선생님 얘기는 뭐냐면 서울대학원 가갖고 뭐 연구실에서 연구도 제대로 못하고 이럴 바에는 인하대학원 가서 그래서 선생님 얘기 인하대학원이 좋은지를 묻는 게 연구 분야가 예를 들어서 환경공학 안에서도 굉장히 특수한 분야를 인하대학교에서 잘한다. 그리고 그 교수님이 명성이나 덕망이 높다. 그럼 그쪽으로 가서 실적을 내는 게 맞고 앞으로 내가 취업할 공기업에 그것이 더 필요하다. 그럼 그렇게 가는 게 맞아요.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것이 그런지까지는 이제 일일이 본인이 좀 알아보셔야죠. 본인이 하려는 전공. 그래서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할 얘기가 다 좋지만 결론은 연구실을 사전에 방문해서 그것이 내 앞길과 내 갈 길과 적어도 맞는지에 대한 평가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맞다면 거길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겸해서 꼭 연구실을 사전에 방문을 해야 돼요. 이걸 좀 나쁜 말로는 교수님 컨택하러 간다고 그러는데 뭐 교수님이 바쁘시면 만나주시도 않는데 뭐 컨택한다고 함부로 되나요? 조교들 만나고 이래도 조교들이 선배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얼마든지 친절하게 얘기해 주시니까 꼭 서울대 대학원 가셔서 연구실 방문하셔갖고 어떤 그 과의 연구실이 있고 그 과 연구실의 교수님들은 어떤 연구를 주로 하고 계시고 이런 연구 실적들을 내가 2년 안에 배우면 나에게 어떤 득이 있을지 꼭 생각해보고 그 득을 가지고 그 공기업에 갔을 때 어떤 덕이 있을지 꼭 생각해봐야 돼요. 그러지 않고 대학원을 가면 100% 떨어져요. 그런 수학 계획서 갖고 그냥 막연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이걸 열심히 했으니까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떨어져요. 대학원은 그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렇다는 뜻이 선생님 이제 표면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선생님 이 얘기하면은 뭐 그 너무 그 이상적인 소리만 한다고 그러는데 그 뜻이 아니고 뭐냐면 왜 서울대 대학원 가려는지 알죠. 아는데 정말로 적어도 대학원의 구조라는 곳이 이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연구생을 받아들이는 거지 석사과정 연구생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학교처럼 이렇게 해서 뭐 너는 1등 너는 2등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물론 1, 2등을 나눠서 그 점수대로 학생을 뽑지만 그 1, 2등을 주는 방법이 너무너무 달라요. 선생님 가끔 얘기하지만 공인영어가 심지어는 없는데도 공인영어를 거의 없을 정도로 공인영어가 꽝인데도 다른 것들이 너무 뛰어나서 들어가게 되는 케이스도 있어요. 대학원은.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울대학교 들어가려면 수학 못하면 수학 빵점 맞고 절대 들어갈 수 없거든요. 그런 점수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근데 서울대 대학원은 어떤 한 분야가 빵점이라면 좀 선생님이 좀 말이 좀 과하긴 한데 그래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서울대학교는 하여튼 공인영어는 좀 예외고요. 어쨌건 학점이 좀 낮아도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게 그 석사를 하기 위한 연구실에 방문해서 본인의 그러니까 쉽게 해서 거기 랩실이 얼마나 있으면 그 랩실 안에서는 어떤 연구를 하고 그 연구원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되는 걸 알고 그 자격에 내가 맞춰나가는 과정 그 과정에 있어서 그 교수님과 교수님의 논문을 읽고 또 전공시험을 준비하는 과정 이런 과정들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까 그 선생님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대학원의 네임밸류가 실적보다 더 중요하나요? 이건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전 세계 지금 어느 대학원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네임밸류보다 실적이란 말이 이게 되게 무섭고도 간단한 말이 실적 내기가 만만치가 않아서 대부분들 다시 또 네임밸류로 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 대학에 뭐 지방대학이라도 아주 특수한 과 뭐 있잖아요. 경찰 무슨 행정 뭐 이런 데서 굉장히 그 TV에 아주 잘 나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별로 대학 좋지 않은데도 그런 정도의 특화된 곳 이런 거 그러니까 인하대학교 안에 환경공학부 안에서도
그것을 아주 그렇게 특화시켜서 하는 뭐 예를 들어 오배수 처리 문제라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특화된 게 하여튼 어떤 분야든 그것이 있다면은 당연히 대학교하고는 달리 서울대 대학원보다 훨씬 인하대학원이 유리하고 좋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있는지는 이제 선생님이 알 수가 없고 이제 본인이 잘 찾아야 되겠죠. 반대로 선생님이 얘기하면 서울대학원, 연대대학원, 카이스트대학원 순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대학원들도 역시 특화된 것들이 있다면 거기로 가시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대학원은. 네. 그래서 저 질문 있으면 한 번 더 해주시고 선생님 조금 우려하는 거는 인하대 대학원은 뭐 가는 게 나쁘고 서울대학원 가는 게 좋고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본인의 어떤 선택의 문제인데 선생님 얘기하는 게 아직은 나이가 목표를 고정하고 기간과 능력을 좀 조정하고 서울대 대학원 가고 싶으면 뭐 5년 후에 가면 어때요? 아직 나이가 있는데 그래야 어쨌든 간에 서른 안 됐을 거잖아요. 그래서 뭐 기간을 조정하는 게 좋고 이번처럼 기간과 능력을 이미 고정해 놓고 목표를 조정하는 건 좋지 않을 수 있다고 높아지면 얘기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좋고요. 하여튼 또 질문 있으면 또 얘기해 주세요. 나중에.